이번 주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격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코스피는 다시 8,000선을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은 116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일본과 대만 증시 사상 최고치, 국민성장 펀드 대규모 투자 본격화, 반도체와 AI 인프라 재편가, 이 모든 재료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남아있습니다. 호르무즈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생산자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키이후 대규모 미사일 공격도 지정학 리스크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단순히 오르는 시장을 따라가는 주가 아닙니다. 코스피 7,800선 유지, 코스피 8,000선 재도전, 코스닥 1,160선 안착, 삼성전자 약세 진정,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매수 지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0만원으로 되는 매매가 아니라 2억으로도 가능한 매매만 연습하는 주입니다. 지난주 흐름 정리, 지난주는 시장의 성격이 바뀐 한 주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율과 외국인 매도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 성장주와 정책 기대주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월 22일 금요일은 중요했습니다. 코스피는 7,847.71, 0.41% 상승, 코스닥은 1,161.13, 4.99% 급등, 코스피는 버텼고 코스닥은 폭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급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크게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강하게 샀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고점 물량을 받아내는 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반대였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미국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샌디스크는 약했습니다. 반면 AMD와 인텔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국장은 무조건 반도체 강세로만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확인해야 하고 코스닥 수급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 주는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5월 26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 한국장이 쉬는 동안 미국장이 어떤 흐름으로 마감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월요일 미국장이 강하면 화요일 한국장은 공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미국장이 약하거나 반도체가 흔들리면 화요일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주 한 문장 정리, 5월 26일 화요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까지 한국시장은 코스피 7,800선 유지와 8,000선 재도전, 코스닥 1,160선 안착,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매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주이며 매매에서는 급등주 추격보다 2억으로도 가능한 종목만 골라내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한 주입니다. 1. 코스피 7,800선 유지와 8,000선 재도전이 이번 주 첫 기준, 이번 주 코스피의 핵심은 7,800선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7,84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7,800선 위에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8,000선을 다시 넘으려면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약세 진정, 외국인 매도 둔화, 반도체와 AI 인프라 수급 회복. 이번 주는 코스피가 단순히 오르는지보다 7,800선을 지키면서 8,000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화요일은 연휴 이후 첫 거래일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코스피 7,800선 유지입니다. 장 초반 급등이 나와도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7,800선 위에서 버티는지 7,900선을 시도하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화요일은 공격보다 확인입니다. 수요일은 화요일 반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에 강하게 출발하고 수요일에도 7,800선을 지키면 시장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화요일 반등 후 수요일에 다시 밀리면 시장은 아직 불안한 것입니다. 수요일은 코스피가 7,900선 위로 올라갈 힘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목요일은 8,000선 재도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코스피가 7,900선 위에서 버티면 8,000선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약하면 코스피 8,000선 돌파는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주간 평가일입니다. 금요일 종가가 7,800선 위라면 이번 주는 성공입니다. 7,900선 위라면 강한 회복입니다. 8,000선을 다시 건드리면 시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800선을 깨고 마감하면 다음 주는 방어로 봐야 합니다. 결론, 이번 주 코스피는 7,800선을 지키는지가 첫 번째이고 8,000선은 그 다음입니다. 2. 코스닥 1,160선 안착이 이번 주 진짜 핵심이다. 이번 주 진짜 핵심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은 1,161.13까지 올라왔습니다. 4.99% 급등, 개인 매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개인 체감이 나빴습니다. 하락도 깊었고 변동성도 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강하게 샀습니다. 국민성장 펀드 기대, AI 성장주,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후방주, 정책 기대주,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 흐름이 하루짜리인지 새로운 장세의 시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요일은 코스닥 1,160선 안착이 핵심입니다. 1,160선 위에서 출발하고 버티면 긍정입니다. 1,180선을 시도하면 강합니다. 하지만 1,160선을 바로 깨면 금요일 급등은 단기 반등일 수 있습니다. 화요일 코스닥은 추격이 아니라 안착 확인입니다. 수요일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봐야 합니다. 금요일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사면 코스닥 장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면 위험합니다. 수요일은 수급 확인일입니다. 목요일은 코스닥 안에서 주도 섹터가 갈리는 날입니다. 2차전지인지, 바이오인지, 반도체 후방주인지, AI 소프트웨어인지, 정책 기대주인지, 돈이 어디에 남는지 봐야 합니다. 금요일은 코스닥 1,160선 위에서 한 주를 마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160선 위에서 끝나면
유지되면 성장주 장세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80선 위라면 강합니다. 하지만 1160선 아래로 밀리면 다시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주는 코스닥 1160선이 핵심입니다. 코스닥이 1160선을 지키면 성장주 장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3. 미 이란 합의와 호르무즈 개방 기대는 시장의 긍정이지만 유가 정상화는 시간이 걸린다. 이번 주 가장 큰 글로벌 변수는 미국과 이란입니다. 현재 기사 흐름만 보면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 60일 휴전 연장 가능성, 핵물질 처리 논의, 양해각서 초안, 루비오의 종전 합의 발표 가능성, 트럼프의 건설적 협상 발언, 이 흐름은 시장의 긍정입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면 유가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고 주식시장에는 긍정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IEA는 호르무즈 정상화에 최소 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발표가 나오더라도 바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 봉쇄가 완전히 풀리는지, 원유 물류가 정상화되는지, 정유시설과 운송망이 회복되는지 이 과정을 봐야 합니다. 화요일은 미국장 반응이 중요합니다. 미 이란 합의 기대를 미국장이 긍정적으로 반영하면 한국장도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지연되거나 해상 봉쇄 유지 발언이 강하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유가를 봐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정유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튀면 S-5일,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재건 기대주를 봐야 합니다. 종전과 휴전 이야기가 구체화되면 중동 재건, 에너지 인프라, 플랜트, 방산, 철도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엔더, 현대로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은 관심권에 둘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합의 뉴스가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뉴스에만 반응하고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단기 재료입니다. 수급과 거래 대금이 붙으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미 이란 합의와 호르무즈 개방 기대는 긍정입니다. 하지만 유가와 물류 정상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추격보다 확인입니다. 4. 반도체와 AI 인프라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또 하나의 핵심은 반도체와 AI 인프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급등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와 AI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100K 반도체 ETF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ETF 상장 추진, 코스피 거래대금 40조 돌파, 코스피 200 야간 선물 거래 증가, 이 모든 것은 한국 시장에 돈이 다시 몰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주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이슈가 일단락됐고 2분기 영업이익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HBM사와 커스텀 수요 선점 기대도 있습니다. 삼성전자호도 관심입니다. 삼성전자 본주가 약할 때 삼성전자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매수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본주가 약세를 멈추는지, 삼성전자호 수급이 이어지는지, SK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하는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AI 인프라 쪽도 중요합니다. 삼성 SDS, 삼성전기, 반도체 후방주, 소프트웨어와 LLM 관련 기업, 퓨리오사 AI, 업스테이지 같은 AI 생태계 기업들도 정책과 펀드 흐름에서 계속 언급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반도체가 미국장 상승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강하면 코스피는 안정됩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약하면 코스피는 제한적입니다. 수요일은 반도체 안에서 순환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호,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S, 반도체 후방주, 이 중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요일은 AI 인프라 재평가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만 오르는 장인지 소프트웨어와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금요일은 반도체 주간 평가입니다. 반도체가 한 주 동안 버티면 다음 주도 시장 본체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려도 AI 인프라가 살아남으면 시장은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결론, 이번 주 반도체와 AI 인프라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격보다 수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5. 이번 주 매매 핵심은 관심 종목보다 기준이다. 이번 주 관심 종목은 많습니다. 현대로템, 삼성엔더, SK텔레콤, 포스코 인터내셔널, LG전자, 삼성전자호, 삼성 SDS, 그리고 로봇과 AI 인프라 관련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목명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현대로템은 베트남 철도 수주 기대와 방산, 재건 기대가 엮일 수 있습니다. 삼성엔더는 중동 재건과 플랜트 기대, 신고가 근접 흐름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 방어주이면서 AI 인프라 흐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안보와 자원, 식량, 무역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상한가 이후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고 로봇과 AI 인프라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호는 삼성전자 본주 약세 속에서도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SDS는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기업용 AI 흐름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도 기준이 없으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매수 기준은 이것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신고가 근접 또는 신고가 돌파, 눌림 후 회복, 외국인 또는 기관 수급, 2억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이 5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급등주 추격 금지입니다. 코스닥이 강하다고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국민성 장펀드 뉴스가 있다고 아무 성장주나 사면 안 됩니다. AI 인프라가 좋다고 이름만 AI인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이번 주는 관심 종목을 고르는 주가 아니라
관심 종목 중에서 진짜 매매 가능한 종목만 걸러내는 주입니다. 화요일은 절대장 초반 추격 금지입니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라 흥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30분은 확인입니다. 수요일은 화요일 강한 종목 중 눌림 후 버틴 종목을 봐야 합니다.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한지 아니면 하루짜리였는지 확인합니다. 목요일은 실제 매매 후보를 압축하는 날입니다. 거래 대금이 남아있는 종목, 수급이 이어지는 종목, 신고가 근처에서 버티는 종목, 이 종목만 봅니다. 금요일은 주말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뉴스가 많은 장입니다. 미 이란 합의, 러시아 공격, 대만 긴장, 육아, 주말을 앞두고 무리한 보유는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주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번 주 확률 순서 1순위 코스피 7,800선 유지, 코스닥 1160선 안착을 시도하는 선별 강세장. 가장 현실적인 흐름은 이것입니다. 코스피는 7800선을 지키고 코스닥은 1160선 안착을 시도합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가 시장 중심을 다시 잡고 코스닥 성장주는 선별적으로 강합니다. 다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수급 있는 종목만 강하고 나머지는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이번 주는 종목 선별이 중요합니다. 2순위 미 이란 합의와 반도체 강세가 겹치며 코스피 8000선 재도전. 두 번째 가능성은 강한 상방입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 이란 합의 발표, 호르무즈 개방 기대 확대, 육아 안정, 미국 반도체 상승 지속, 삼성전자 약세 진정, SK하이닉스 반등, 코스피 100 ETF와 반도체 ETF 수급률. 이 조건이 맞으면 코스피는 8000선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격은 조심해야 합니다. 강한 장일수록 장 초반 급등주를 따라가다 물릴 수 있습니다. 3순위 합의 지연, 육아 불안,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으로 변동성 확대. 가장 조심할 흐름은 이것입니다. 미 이란 합의 지연, 해상 봉쇄 유지, 러시아 키이우 공격 확대, 대만 긴장, 고유가와 고환율로 물가 부담 확대. 이 경우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7800선 이탈, 코스닥 1160선 이탈, 외국인 매도 재개. 이 흐름이 나오면 방어가 우선입니다. 임퍼스를 충동적으로 사는 것도 금지입니다. 기준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음 주 핵심 변수 10가지. 첫째, 코스피 7800선 유지 여부. 둘째, 코스피 8000선 재도전 여부. 셋째, 코스닥 1160선 안착 여부. 넷째, 코스닥 1180선 회복 여부. 다섯째,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매수 지속 여부. 여섯째, 삼성전자 약세 진정 여부. 일곱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이 한국 반도체로 연결되는지. 여덟째, 미 이란 합의와 호르무즈 개방이 실제로 발표되는지. 아홉째, 환율과 유가가 안정되는지. 열째, 내가 2억으로도 가능한 종목만 보는지. 복귀 노트. 이번 주 복귀 노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 가장 잘한 점은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사고 판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행동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5번 이상 듣고 계속 기준을 반복하고 그 기준을 실제 매매에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뇌동 매매가 이어졌습니다. 복수 매매도 있었습니다. 우발 매매도 있었습니다. 손실이 나면 다시 만회하고 싶었고 놓친 종목이 보이면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임퍼스 충동을 참았습니다. JYP를 샀다가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종목이 20만원으로 가능한 매매인지 2억으로도 가능한 매매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이번 주도 이 기준을 가져가야 합니다. 기사를 보면 미 이란 휴전 합의가 곧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호르무즈 개방 기대도 큽니다. 미국장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요일에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월요일 미국장 결과를 보고 화요일장 초반 수급을 보고 코스피 7800선과 코스닥 1160선을 보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관심 종목은 있습니다. 현대로템, 삼성엔더, SK텔레콤, 포스코인터내셔널, LG전자, 삼성전자우, 삼성 SDS. 하지만 관심 종목은 매수 종목이 아닙니다. 관심은 관찰이고 매수는 기준입니다. 현대로템이 좋아 보여도 거래 대금과 수급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엔더가 신고가 근접이어도 눌림과 회복을 봐야 합니다. LG전자가 조정을 안 받았어도 추격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우가 좋아 보여도 삼성전자 본주의 약세가 멈춰야 합니다. 삼성 SDS가 AI 인프라로 관심이 있어도 수급과 차트를 봐야 합니다. 이번 주 매매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 장 초반 30분 추격 금지. 둘째,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보기. 셋째, 신고가 돌파 또는 신고가 후 눌림 확인. 넷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 확인. 다섯째, 2억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종목 제외. 여섯째, 첫 손실 후 신규 매수 금지. 일곱째, 임퍼스 충동 매매 금지. 여덟째, 종가 전략을 쓰면 장중 매매 금지. 아홉째, 매수하지 않는 날도 성공으로 인정. 열째, 이번 주 목표는 큰 수익보다 나쁜 매매를 줄이는 것. 이번 주 복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방법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준을 반복해서 듣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핵심 정리. 이번 주 시장은 긍정 재료가 많습니다. 호르무즈 개방 기대, 미 이란 합의 근접, 일본과 대만 증시 사상 최고치, 미국 증시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코스피 거래대금 40조 돌파, 반도체 ETF와 코스피 100 ETF 수급 기대, 국민성장 펀드 투자 본격화, AI 인프라 재평가, 삼성전자 총파업 이슈 1달러. 이 흐름은 분명히 시장에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해상 봉쇄는 합의 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입니다.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과 대만 긴장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강세 재료를 인정하되 무작정 추격하지 않는 주가 되어야 합니다. 코스피 7800선, 코스닥 1160선, 삼성전자 약세 진정,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 4가지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한 문장 전망. 5월 26일 화요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까지 한국 시장은 미 이란 합의 기대와 반도체, AI 인프라 수급을 바탕으로 코스피 8000선 재도전을 시도할 수 있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코스피 7800선 유지와 코스닥 1160선 안착을 확인하며
2억으로도 가능한 종목만 선별해야 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문장, 이번 주는 좋은 기사가 많은 주가 아니라 좋은 기사 속에서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만 걸러내는 주입니다. The stock market is designed to transfer money from the active to the patient. 주식시장은 성급한 사람에게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돈이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워런 버핏, 이번 주에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호재가 많습니다. 뉴스도 많습니다. 관심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시장은 바로 벌을 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대박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코스피 7,800선, 코스닥 1,160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삼성전자 약세 진정, 이 네 가지를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